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평년보다 조금 더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대체 공휴일까지 섞이면서 연휴가 좀 길죠. 어제 오늘 해서 연휴 시작일인데요. 뉴스를 보니까 벌써부터 귀성길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지금 움직이시는 분 있으시면 이 사고 또 조심하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좀 여유 있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아이돌 사고나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동하실 때 특히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을 맞아서 시장이 며칠 동안 쉽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을지 또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오늘도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신 분이 또 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성함이 김우정 연구원님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왼쪽에는 언제나 같은 익숙하신 재미있으신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이요? 네.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갔더니요. 네. 어떤 모 여직원분이 복장과 그 날카로운 카리스마 이게 허지웅을 닮았다라는 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네. 요즘 허지웅 씨 얼마나 대세인데.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대세니까 매력 있긴 있죠.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지간에 일단 네. 먼저 새로 오신 분 소개를 먼저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네. 뵈가지고 이 성함밖에 몰라요 아직.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자기소개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좀 마음가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이요. 네. 네, 저는 SK증권 영업부 PIB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끝나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오늘 시장을 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추석을 이기실 수 있도록 재미나게 방송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고 최고인데요. 와 대단한데요. 네. 제가 부탁드렸던 자기소개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자기 소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기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처음부터 힘들게 죄송합니다. 허지웅이라고 하시더니 이상합니다. 날카롭게 나가야 되는 게 전문가들의 날카롭다고요? 그렇죠. 전문가 수다의 그 포인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네, 부탁드릴게요. 네, 분석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우정 연구원님 네. 굉장히 이렇게 풍채도 좋으신 게 듬직하신 것 같아요. 네.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지금 저도 많이 쪄가지고요. 좀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뭐 되게 좀 살이 많이 쪘다기보다는 좀그 체격이 좋은 한동치 하시는 거죠. 이게. 네, 체격이 남자들의 좋아 로망입니다. 보이세요. 옷으로 가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우. 저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복싱한 거고. 오늘의 그래서 결과는 지난주와 몇 킬로 감량? 약간 1kg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치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고. 당연하죠. 그렇죠. 네, 몸무게를 어떻게 밝힙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아니, 조금은 빠졌어요. 조금요. 조금은. 예. 이제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죠. 이런 더 이상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다이어트로 저를 공격을 하시는데 아니, 다음 주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있다고요?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니면 들어오실 네. 때 여기 이제 체중계를 같이 두시면서 이렇게 웬일이야, 환기하고 이렇게 진짜.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 앵커님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네. 매니저시네요. 그렇죠. 예. 네. 쇼리 네. 쇼리. 부탁한 적 없어요. 네. 네, 아무튼 추석인데 부장님은 추석 계획 어떻게 되세요? 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네. 안 내려가세요? 예, 저는 뭐 다 서울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연휴가 그 대체 휴일까지 포함되어 있죠. 네. 대체 휴일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까지 꽤 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긴데 고민입니다. 뭐 하면서 놀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당일 정도만 근교에 이렇게 어른들 찾아뵙고 그 정도면 끝이다 보니까 할 게 없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아이들 계시니까 같이 가족여행 가고 이러시면 어떨까요? 차 막힙니다. 아니면 약간 공원이나 요즘 날도 좋던데 예. 네, 도시락 싸서 그냥 공원에 앉아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앉아만 있으면 편하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네, 아빠 축구해.
그러면은 축구 30분 하게 되면은 네.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네. 아, 그 아이 자녀분이 두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첫째 자녀가 10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분으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그 녀석 그럼 됩니다. 그 녀석 예, 뭐 예. 10살 정도 맞죠? 예, 10살 그리고 둘째는 6살입니다. 몇 살이에요? 6살입니다. 6살이요? 예, 예. 둘째가 아들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창 활발하게 막 뛰놀 때네요. 말도 안 듣고 6살이면 다 예전 경험이 나오시나 보죠? 뭐 저도 약간 기억나고 제 네. 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저 6살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책을 끼고 그래요? 예. 6살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아, 형이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저는 누나 하나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김우정 연구원님은 추석 계획 있으세요? 뭐 저도 뭐 집들이 다 서울이랑 근교해가지고요. 저도 특별하게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내려갈 때 당일날 저도 잠깐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크게 일 그때 없습니다. 뭐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저도 뭐 해야 될까요? 저도 뭐 공원 가서 놀아야 되나요? 근데 제가 좀 젊기 때문에 전 아직 애들이 없어서 네, 뭐 공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공원에서 앉아 계시면 노숙자분께서 같이 또 이렇게 쭉 나란히 뭐 대화 한번 하면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되게 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좀 날카롭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네,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대요. 아, 네. 네, 그 신혼이신데 네. 그럼 이 연휴가 긴 게 좀 반갑지 않으세요? 그쵸,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네, 표정부터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김민수 부장님은 뭐 하고 놀아야 되나 이러시는데 딱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많은 게 주변에서 바뀌기 시작하고요. 네, 인식도 바뀌고, 예. 왜 사는 걸까? 뭐 여기서부터 그런 출발해서 생각하세요? 그렇죠. 삶에 대한 낚시 이제 과연 뭘로 찾아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은 예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네, 화이팅! 화이팅을 강요하시는군요. 네. 힘내시라고 응원의 그럼요. 한마디 예. 뭐 그렇게 그런 셈이에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전에 마지막 시장이었죠. 좀 약간 하락세로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우정 연구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시장이 추석 전에 이렇게 좀 더디게 움직인다든지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 연휴 기간이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한 뭐랄까요 불안 심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그냥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겠다라는 심리가 더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좀 반대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나자마자 저희가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영향들이 다 결쳐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청산유수.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 부장님도 네. 되게 잘 말씀해 주시지만 굉장한 어떤 강점이시네요. 힘든 네.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소화하기 힘든 농담이시라는 얘기죠? 네, 소화하기 예. 힘들고 약간 듣기도 힘들고 그렇죠. 옆에 카메라만 꺼져 있으면 때려주고 싶고 이런 농담이요. 네. 아예 폭력은 아니고 아, 그냥 예, 예. 속으로 그냥 네. 답답하니 아니, 이런 거요. 네. 뭐 그 정도로 해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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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나요? 무슨 얘기 하셨죠, 근데? 네. 뭐 쭉 얘기 잘하셨으면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특별히 저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어디 추석 때 어디 놀러 가세요? 저요? 네. 저는 집이 청주니까. 네. 아, 교육의 도시 청주. 네, 아시네요. 아, 예, 예. 슬로건이 딱 그건데. 네. 그 다음은 뭐- 잘 모릅니다. 네. 멀진 않아요. 뭐 네. 한두 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네. 뭐 언제든지 차가 좀 막혀도 네, 네. 두세 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네.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가시게 되면은 주변 제가요? 친지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냐. 아직 이제 그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커트라인입니다, 다행인 것 지금이.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좀 네. 겁이 나긴 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1년이 이제 가시기가 좀 무서우실 거고, 지금 이제 하루 전날 가시는 것부터 바로 당일날 가는 걸로 바뀌실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견제와 이 타협이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이런 때죠. 네. 네. 잘 인생 선배로서 관리 잘 해나가시고요. 네, 이제 그게, 30이 넘어가게 되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이요? 네, 그 주변에 그래서 괜찮은 남자친구 후보감 이런 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이렇게 유대 관계를 잘 해놓으시고요. 네. 아버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딸을 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전혀 않고. 아니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놀리려고. 잘 가다가 결론은 항상 네. 농담으로 끝내시고. 제 딸이었으면 다이어트 가혹하. 아유.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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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추석 이후의 영향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 저희가 쉴 동안 뭐 미국 지표 뭐 발표하고요, 뭐 중국에서도 지표 발표하고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일본 엔화라든지 뭐 이런 영향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은 뭐 열려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뭐 사실은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뭐 지금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장이 주춤하거나 약간 하향세로 가거나 이런 흐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딱 보다 보니까요. 네. 이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증권 방송이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무슨 완전히 뭐 버라이어티, 쇼락. 그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것 같아서 저는 정반대 대답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부담감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아카데믹한 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왜요? 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추석 연휴나 이런 상황들이 좀 길면요. 사람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전 되면은 저희가 3일 결제죠. 그건 아시죠? 주식을 팔고 와 오늘 주식 팔았으니까 바로 돈 출금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셨죠? 네. 네. 중요한 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항상 3일 결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3일 전이죠. 오늘 그 이제 추석 때 자금을 쓰려고 한다면 저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겠다. 그러면 한 수요일부터 매도를 했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영향이 수요일부터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추석뿐만 아니라 뭐 설날 앞으로도 이제 여러 연휴 이제 대체 연휴제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럴 때일수록 일단 주식은 수익 나는 거죠. 주식하면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단호한 표정이셔서 날 제가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데 전문가들이 수다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나겠죠. 알죠. 당연히. 예. 물어보십시오. 막 화려한 수익률의 대가. 예. 수익률. 네. 이게 얼마 나올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수익률이 몸무게랑 똑같습니다. 아, 연간 수익률 몸무게. 네. 그럼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무게를? 큰일인데 그러면. 는 묻지 마세요. 네. 제 130kg 나갑니다. 140kg요? 네.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농담을. 수익률이 몸무게라면서요. 죄송합니다. 예. 네. 조금 느리시네. 앵커님께서는 이 정도의 그 치고 빠지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유하셔야 정말 앵커님의 자지. 죄송합니다. 네. 맞아. 계획 이어주세요. 중요한 거는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 일단 추석 후죠. 지금 말씀하신 게 추석 후죠. 근데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작년까지 딱 5년 동안 매년 추석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지금 5번 중에서 3번이 급락했습니다. 급락이요. 급락이요. 네, 정확한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대 하락했고요. 네. 그 전에도 한 3.8%대 하락하면서 시장이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식 좀 정리하고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밀리면 그때 다시 사야지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들이었죠. 그런데 혹시 통계를 믿으십니까? 통계요? 네. 통계를 웬만하면 믿죠. 통계. 왜냐면 네. 이제 신뢰 가는 네. 그런 기관에서 했을 것이고 네. 또 사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기 때문에 뭐 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믿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보통 통계하게 되면은 정규 분포 곡선에서 확률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아세요?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예, 정도로. 예. 그래서 오차범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 이제 밑에 깔리는 요구관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보통 잘 몰라요.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죠. 블랙스완. 네, 그렇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되게 졸려하는 표정이셔가지고 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그냥 네 하던 그 개그 콘서트로 가라 이런 분위기셔가지고 더 이상 말을 부정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블랙스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오늘 좋은 영화지 얘기 많이 모르겠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나올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일의 경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 통계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확률의 게임이죠. 그래서 이 공 안에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 공이 5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뭘 뽑을 오. 이 확률
이거에 대한 논리와 같이 이어지게 되면 네. 허지웅입니다. 하나도 안 닮으셨어요, 근데. 그냥 그 날카롭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결론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확률적인 존재에 대한 감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다릅니다. 이번 연도도 또 안 그렇죠. 좋을 것이다, 뭐 이런 확률을 그렇죠, 생각하지 그렇죠.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항상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 주식시장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번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확률을 무시한 채 이번엔 또 2% 폭등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기준을 찾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흐름이나 좀 그동안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예상이 다 되잖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런 심리에 민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심리는 영향은 있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빠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내가 과거에 뭐 3번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번엔 나는 미리 팔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반대의 사람들이 있을 경우도 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확률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믿고시는 쉽겠죠. 아무래도 3번 더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모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하기가 두려운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은 네. 이 추석 다음에 바로 시장이 열리잖아요. 목요일부터 맞죠? 네. 그때 그럼 뭐 생각해 두신 거 이런 거 없으세요? 뭐 어떤 그냥 뭐 평소처럼 출근하겠다. 아, 점심 메뉴. 생각했던 거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뭐 시장에 뭐 오늘은 네. 그냥 평소처럼 가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네, 일단은 뭐 평소처럼 가지 않을까요? 크게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놀고 보자 이런 식이고요. 그럼요,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네. 수요일 날에서 걱정을 해야죠. 일단 네, 지금은 그렇죠. 오늘부터는 이제 좀 잘 쉬고 뭐 하고 놀까 이 생각을 하다가 항상 이제 그 보통 주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개그 콘서트가 끝날 무렵부터 엔딩 시크릿 딱 올라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좌절되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내일 또 괜히 막 이렇게 복잡하면서 괜히 또 증권 방송 켜보면서 예, 어떻게 될까 이런 쪽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런 무드가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매매할 때 또 영향들, 특히 주말 사이에 미국이 급락했다.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내 종목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시작하고 저점이고 거기서 또 쭉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또 거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이제 주식 투자는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리에 너무 한때의 기분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만약에 앵커님께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요? 네. 지금은 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왜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데요. 그래요? 예. 뭐 빨리 나쁠 좀 것도 끝나라, 없고. 이런. 예. 근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식사를 하기 전과 식사를 한 후에 기분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배가 고프다면 그렇죠. 이렇게 유쾌하진 않겠죠. 그렇죠. 고프니까. 네. 근데 먹고 포만감이 생기면 유쾌하겠죠. 유쾌하고 좀 나른해지고 그러시겠죠. 나른해지고 네. 기분도 좋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이 나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도 식사 전과 식사 후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방향이나 대응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식사가 여기서 뭘 뜻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죠. 아. 심리죠. 네. 그래서 식사 전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내가 이 자리가 한 1%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식사 후에는 상대적으로 뭐 몸도 나른한데 뭐 좀 시장도 별 재미없고 그냥 지켜보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간 전과 한 시간 후라고 그래도 그런 심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또 매매도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 거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좀 일관성으로 가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일관성. 의리. 의리. 네. 두 분 다 의견이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전 수치가 뭐 절대적인 거 아니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궁금하긴 해요. 네. 혹시 그러니까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5%의 마이너스 폭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기억 여기 혹시 써있네요. 네네 여기 찾아놨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김우정 연구원님은 작년에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요. 네, 추석 지나고 시장이 어땠었는지. 작년에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작년에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사실은 근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거기서 좀 보태고 싶어요. 사실 미국 시장이 빠졌다 혹은 뭐 저희 추석 때 잘 놀고 있었는데 뭐 장이 열려가지고 뭐 크게 빠졌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이 열려야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졌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계속해서 뭐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닥쳐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뭐 고민은 되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크게 빠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고민은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시장이 앞에 열려봐야 어떻게 될지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끝나고. 네, 네. 부장님은요? 기억나세요? 삐졌습니다. 왜 삐치셨어요? 표정이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김우정 연구원을 볼 때와 저를 볼 때는 미소를 짓다가 저를 보면서는 왜 확 에이, 비약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마음가짐이라는 거 알 텐데요.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네, 무슨 질문이셨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아니면 이제 크게 빠졌던 이유나 이런 게 기억나시는지.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가 보통 2009년부터 아까지 2013년 5개년을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이제 금융위기가 계속 전파가 되는 과정 쪽에서 네.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당장은 뭐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죠. 한 여름 때부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계속 나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연휴가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휴 사이에 네. 해외 시장이 많이 밀렸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랑 또 밀접하게 보는 거는 또 말은 안 되는데 딱 하나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불안한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그거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다 어떤 차익을 소화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염두가 되는 거죠. 그것만 빼면 지금 시장에서 뭐 걱정할 건 없는데 불안하시면 시간의 매도.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네. 매도. 예. 지금 그냥 매도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연휴를 보통 보면 그렇죠. 이게 주식을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주식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3일 동안 쉽니다. 그럼 그 전에 앵커님께서 할 수 있는 전략은 딱 두 가지겠죠. 보유 아니면 매도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짜가실 것 같으세요? 3일 동안 논다. 그냥 보유해 놓고 네. 놀 것 같은데요. 오, 강심장. 오, 그래요. 네, 배짱. 근데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첫날 연휴 첫날에 미국이 뭐 한 1% 하락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그러면 드실까요? 이제 불안하겠죠. 그렇죠. 미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3천만 원 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때? 저요? 네. 아니요. 그 이제 전에 계셨던 다른 그 매누님이 없으면 그렇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랬었죠. 네. 그 자식,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 때 만약에 뭐 100만 원이든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내가 중요한 자산인데 네. 이 중에서 100만 원을 다 갖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1% 하락했다고 한다면 못 놉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못 놀죠. 그런데 반대로 한 20만 원만 사고 나머지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아유 차라리 더 빠져라 더 사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차이는 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 전에는 주식 좀 정리하고 슬림한 계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좀 실컷 잘 놀아야 네. 그 다음에 또 매매도 잘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좀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예? 물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잡지 마시고요. 저는 네. 오늘 컨셉이 허지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독설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컨셉이요? 전혀 안 닮으셨는데. 닮은 거가 상관없죠. 이제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디 좀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네. 허지웅 성식이요? 좀 닮으시. 좀 약간 눈꼬리에 처지신 게. 첫날이니까 칭찬 네. 많이 해드릴게요. 첫날이니까. 네. 네. 김우정 연구원님 네. 아까 처음에 좀 예상되는 또 불안한 요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선물이나 옵션 만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까요? 보통 뭐 과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통 저희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같이 했을 때 보면 주가의 흐름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상승하는 날도 있었겠지만 보통 보면은 옵션 만기일, 특히 만기일 날은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연휴 끝나고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3일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뭐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통 보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뭔가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전 답답하고요. 아니. 재미있으세요. 다 아유. 캐릭터가 있는 거죠, 뭐. 저를 방송으로 인도해 주신 분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네. 하라고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네, 아니,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네. 보통 말씀하실 때 되게 조곤조곤하세요. 막 안녕하세요. 뭐 근데 그게- 여쭤보면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남자랑 시원시원하게. 있을 때와 그렇죠. 여자분이 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잘하시네요. 멘트죠. 이게 네. 야. 그러니까 아마 그 앵커님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조곤조곤 네. 하시는 게. 딱 2주지에 많은 바뀔 변화를 겁니다. 네, 바뀔 겁니다. 앵커님이 옆에 계신지 아닌지 네. 좀 약간 또 말을 좀 크게 하신 편이시고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진 않은데 언제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음모론이 음모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네. 듯이 아유, 잘하네요. 워낙, 그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꼭 이 저희 SS증권에 필요한 인재다라는 쪽으로 삼고초를 했습니다. 안 나오겠다. 난 바쁘다. 이런데 네.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그래요? 알고 있는 거라고 잘했대요. 너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반협박으로. 예, 그렇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두 분은 선후배 사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나서 후배입니다. 후배예요? 농담이고 또 외모만 보셔도 그거는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엄청난 연배가 많이 동기로 나는. 모시겠죠, 동기로. 아무도 그렇게 안 볼 거는데. 계속 진행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어, 선후배 어디까지? 사이. 예.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계셨고요. 밥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그때부터 멘토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주시더라고요. 따른 지 얼마 네. 되셨어요? 한 5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오. 네. 근데 밥만 사주십니다. 반만이요? 네. 지금도 잘 사주세요? 예. 지금도 잘 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 잘 오늘 들었습니다. 달라 보이시는데요? 원래 사람의 인간관계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밥의 관계. 밥의 관계. 네. 저도 네. 언제 한번 밥 좀 사주세요. 맨날 아. 저한테 밥 사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종목을 추천을 해서 좋은 종목을 추천했는데 안 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들 같이 맞는 건데 좀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종목도 사주시고 그렇게 되면 예, 네. 밥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사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그냥 농담이고요. 농담 알겠습니다. 아니신 것 같아요. 적어놨습니다. 지금 바로 날짜 적으셨죠? 밥. 네. 그러면 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네. 경제지표 발표도 변수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발표 예정인 게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있대요. 네. 이 고용지표랑 우리나라 시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꼬리를 물어서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럼 미국 시장이 그러면 저만큼 올라갔으면은 우리 시장도 벌써 갔어야 되겠네요. 근데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반영합니다. 미국이 안 좋은 건 또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근데 좋다고 막 혼자 올라가고 있으면은 네. 그것 따라서 안 갑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 체력이 저질이죠. 네. 그거를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질 체력의 증시와 좀 신난 증시 이 차이를 많이 보는 게 뭐 유럽, 이제 미국 이런 쪽은 또 일본까지도 가세가 됐죠.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뭘 좀 불쏘시개를 해서 좀 해볼까 그러는데 아직 기대감은 많은데 시장 네. 자체에 대한 체력들이 그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면은 미국 시장은 좋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빌미를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분위기.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체크를 해봐야겠다. 네. 반응을 체크해야죠. 반응이요? 지표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웃는지 우는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좀 복잡합니다.
전문가한테 여쭤보십시오.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네. 얘기하면 욕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뭐 그 경제 지표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사실 걔네 나라 얘기잖아요. 걔네 나라 뭐 실업률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금리 인상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생뚱맞게 ECB 유럽에서 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한 뭐 그 누구죠? 그 의원 한 명이 뭐 매파적인 발언했다라는 이유로 뭐 반납 다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시장이 돼버리니까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뭐 교육지표가 얼마 나왔습니다. 그거 뭐 해석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반응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네. 이것 때문에 뭐 금리를 좀 더 낮출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바뀔 것이지 뭐 그 지표 하나 때문에 뭐 큰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휴 시간 때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런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네. 고용지표가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우, 기본적으로. 엄청 뭐 잘하는 베이시컬리? 것처럼 네, 베이직하게. 아니 예전에 그 네. 한참에 그 또 친한 선배랑 한번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약간 좀 저녁에 술을 마셨죠. 술을 마시는데 미국의 뭐 CNBC 방송하면서 이렇게 또 한 10시 넘어가니까 막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어로 막 나오는데 또 이렇게 그 마주봤던 분이 이렇게 딱 보시면서 영어가 계속 나오고 나니까 끄떡끄떡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영어 잘하신다. 그래서 끄떡끄떡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 아직 그렇게 다 알아들으세요 하고 딱 갔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면은 다 알아듣는. 네, 그래서 혹시 그 다 직독직해가 되시면은 혹시 제가 채용할 의사가 저를요? 네. 저를 어딜 채용을 합니까? 그 트랜슬레이션. 네, 혹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영어를 영어 배우고 계세요? Yes, I can. Yes, I can. 네. 영어에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셨어요? 맨날 방송에서 영어를 항상 쓰세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한 뭐 매주 또 아, 2주에 한 그러세요? 번씩 아, 영어에 대한 열망을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근데 같은데. 숨을 참다 보니까 그런데요. 원래 영어를 하려면은 좀 기를 모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기를 모아서. 최근에 미드 보신다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 아닌가. 미드 보세요? 거기서 요즘에- 보시면서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그러셨구나. 그렇죠. 네. 어쩐지. 그래서 뭐 약간 그 욕성 발언들 있죠. 예, 네. 감정을 실으면서 하는 발언들. 그래서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꼭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요. 어디서 보세요, 미드? 보통 불법 토렌트 이러면 안 되죠. 보는 장소가 집? 집이죠. 항상 스마트폰 그리고 아니면 PC 그리고 약간 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좀 한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이제 혼자 조용한 밤에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 혹시 그 미드 중에서 그거 아십니까? 네. 한참 그 Desperate Wives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위기의 위기주부들. 예. 위기의 주- 제목만 알아요. 예. 그게 한참 미드는 잘 인기였었죠. 안 봐서. 요즘에 또 한참 핫한 미드가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베버리 힐즈의 그 하녀들인가요? 예, 직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심취하다 보니까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쪽도 한번 요즘 또 핫하게 가고 있는데 상당히 끌립니다. 참 여자 재밌습니다. 배우들 많이 나오는 미드 아닙니까, 그러다? 미드 좋아하세요? 아예 저도 좋아는 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뭐 최근에는 신혼이라 보긴 힘들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미드 포기하시고. 네. 네, 좋아는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저희 특별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가족하고? 네, 가족하고요. 저는 가족하고 보내야죠. 저는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는이라고 부장님 한다면 뭐 하세요? 진짜 궁금한데. 부장님 끝나고 뭐 하세요? 저만 가족하고 보냅니다. 저만. 네. 네. 항상 연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한 대한민국의 삶이고 40대 중년에 30대 중년에 아빠의 의무다 보니까 그렇게 네. 해야죠 당연히요. 네. 네, 40대의 삶이 약간 고달프시죠?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정리가 어렵지 안 되시네요. 않을까. 정리가 안 되세요. 네, 조금 위험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시작했는데 두 전문가님들 의견은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신경 쓸 게 있다면 뭐 지표에 대한 반응 정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엔화랑 또 달러, 또 유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베 신조가 초저금리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엔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영향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왜 말하는데 옆에서 웃으세요? 저는 보통 일본의 총 얘기할 때 아베 총. 아베까지만 들어봤는데 아베 신조라고 해서 제 신조는 뭘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가네요. 네,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소화를 하시면서 읽다고 보면 이제 신조는 빼셔도 됩니다. 그냥 보통 보면은 부장님이 아니라 김민수 부장님 이렇게 끝까지 다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친한 호칭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뭐였죠? 네. 근데 왜 웃으시냐고요? 예. 그냥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 신조는 네. 예, 돈입니다. 네. 좋네요. 네,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사회에서는 항상 그렇죠. 예. 혹시 앵커님의 신조는 저요?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네. 남자친구가 있어야 뭐 신조를 삼든지. 그러면 네. 몸무게? 아유. 네, 열심히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구마 먹고 왔어요. 아우, 그러세요? 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우. 어제 조금 밥을 많이 먹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게 불규칙적인 게 더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구마로 나가실 거면 원푸드 다이어트요? 거의 일주일 내내 그냥 고구마로 해결을 그래도 하시고요. 위험할 것 같은데. 고구마도 당분이 네, 높죠. 예. 높은 거 있죠.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도 해야죠. 네. 깜짝이야. 해야죠. 네. 언제쯤 하셨었어요? 저는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뭐 선배님들을 잘 만나세요. 술을 하도 얻어먹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고 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는 계속 필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있습니다. 몇 없는 킬로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몇 킬로 빠지셨는데요? 정상 몸무게까지 갔었죠. 네. 오. 지금은 많이 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정상 몸무게까지 갔었습니다. 네. 네. 네, 남자는 이제 좀 덩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연구원님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솔직히 너무 네, 허지웅 컨셉으로 가신다면서요? 됐습니다. 예. 허지웅 굉장히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갈까요? 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네. 저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도록 하겠고요. 네. 뺄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유. 뭐 이제 와서 그러세요. 끝날 때 다 했으니까요. 또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또 바로 말하시려고. 공격하라고, 네. 네,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김우정 연구원님 보시기에 네. 이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시장이나 아니면 뭐 특정 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뭐 엔화가 오늘 보니까 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좀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화가 올라 있는데 엔화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올 초였나요? 올 초에 엔화 한번 크게 올랐을 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주 관련 것들 많이들 뭐 밀렸었고요. 종목도 밀리면서 시장 자체도 약했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엔화가 더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수출주들 관련된 것들은 더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환율 얘기를 꼭 하거든요. 수출주들 얘기를 해서는.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여져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여기서 엔화가 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수출주들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 하면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주들 중심으로 된 뭐 종목들이라든지 섹터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환율입니다. 환율이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더 큰 문제죠. 근데 환율을 벌제 주의 있게 보시기 위해서는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네. 좋아해요. 혹시 그러면 엔화와 관계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 여행도 자주 가시고 엔화도 바꿔보시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 와우. 매년은 아니고 럭셔리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 뭐 사케 아니면 초밥이고 요 정도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만엔 탁 내시고 뭐 이런. 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네. 친구랑 일본을 갔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엔화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제가 더 몇 년 전에 한 번 처음 갔었을 때에 비해서 엔화 차이가 거의 1.5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네. 그 처음 갔을 때는
되게 비쌌어요. 그렇죠. 뭐 사 먹든지 그렇죠. 네. 환전도 더 많이 해가갔는데 네. 또 작년에 갔을 때는 되게 싸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싸다고 느낄 음, 정도로 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삶의 피부로 와닿는 게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거대 자금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가시겠네요, 이번에? 그러네요. 이번에 가서 한번 또 툭 뿌려주시고 오시겠네요. 네, 네. 작년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네. 가서 파라다이스. 예. 많이 한번 또 가세요, 가족 여행으로. 네. 가고는 싶은데요. 네, 가고는 싶은데 아직 그 투자가 덜 끝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건 그렇고요. 물론 저 해외 여행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환율에 대한 위력을 제일 먼저 느낀 게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는 공부 전혀 안 했습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남은 달러화가 그대로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그리고 IMF를 맞았었죠. IMF가 맞아, 예.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은 상황에서 그때는 뭐 환율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 뭐 8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거 뭐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달러가 다 있네. 네. 이 구간 삶에 그래서 가지고 딱 바꿨더니 거의 2천 얼마대 네, 바꿔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거의 그랬죠. 3배의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환투기구나 이 생각에 네. 처음으로 이렇게 제 인생에서 3배 예. 그런 투기적인 삶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네, 엔화의 약세가 국내 네. 시장이나 어떤 특정주들의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되게 일목요연하게 끈질기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근데 3,000%로 빠지셔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이야기의 끝이 한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결국에 재밌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결국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절 잡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엔화와 관련된 얘기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핑계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만약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자동차겠죠. 이러면 자동차 쪽에서 차를 사는데 뭐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미국 사람이 차를 사는데 도요타 차와 현대차가 있다. 솔직히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는 가정을 해서 봤을 때 어떤 쪽을 고르시겠어요? 환율의 차이가 없다 생각했을 때. 나 도요타랑 어디라고요? 현다이, 현대차. 네. 현대차 만약에 소나타, 캠리 도요타가 딱 있다. 예.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도요타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잘 만든다고 소문도 났고 네. 그거 결- 타겠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 상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도요타급과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급이 다른데 오히려 환율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된다고 그래서 도요타를 사려던 사람이 바로 바꿔서 현대차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은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엔화와 이제 뭐 산업의 단면만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또 말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엔조로 인해서 피해는 보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국 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흐름도 나오는데 조금 뭐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뭐 사실보다 더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한 것 같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본산 메이드 인 재팬과 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동격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워낙 제품의 차이가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좀 어렵다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대차 임원들한테 항의 전화 오겠는데요. 네, 외국놈이다. 김민수 부장님이십니다, 성함이. 헌중이라면서 헌중. 그런 적 없는데. 저기 뜨네요, 김민수 부장님. 화면에. PD님 너무 친절하신데요. 네. 네. 가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김우정 연구님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직 이름이 입에 안 돼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화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계속 맞으면서 이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금리를 확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달러나 엔화나 뭐 유로화나 좀 기축통화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초저금리 만들고 뭐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아무래도 가치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은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휘둘리는 상황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돈을 찍어내서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모습을 좀 나타나겠지만 뭐 국력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면 뭐 씁쓸하네요. 네,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면에서 딱 네. 정답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씁쓸하네요. 커피가 씁쓸합니다. 네. 아니 오늘 조금 차가 좀 달라요. 네. 항상 그냥 컵에 마셨는데 시청자분들도 웬 빨대를 꽂고 이러고 있나 이러실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냥 추석 맞이해서 뭐 차 한번 마셔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앵커님께서 쏘셨습니다. 아.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럼 됐습니다. 네, 됐고요. 네, 지금에서 네. 밝히지만 예. 네. 아 그러면 생색을 다 내신 거죠 벌써? 저요? 네. 아니 저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아 그렇죠.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 예, 주변에서 난리를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은 좋으신 거고 예. 죄송합니다. 너무 집요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려운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기축통화란 얘기. 예. 기축통화란 자체가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혹시? 그냥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통화라는 개념 아닌가요? 그거보다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기축, 가축이 아닙니다. 기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본이 어떤 통화 수단으로서의 그 만약에 달러화, 이 달러화는 이제 어느 나라든 가서 쓸 수가 있죠.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수단에 대한 어떤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신 것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 달과 지금 사이에서 많이 바뀐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금융시장 쪽에서 쭉 봤을 때 달러와 강세밖에 없죠. 달러 가치가 과거보다 이제 계속 쭉 올라가기 네.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쪽에서 양적어 하나 축소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와, 앵커님이 장족의 발전을 하셨습니다. 오. 저요? 이 주제 한 달 전에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아, 근데 그랬었군요. 신나게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 기억력이 좋으신. 뭐 한 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 예.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한 공부 하셨던 조금. 예. 그림 그리셨다고요? 아니야, 조금 이렇게. 네. 아, 예. 그래서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나머지 변화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소가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하는 이런 달러 강세로 나와서 다 파생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다 또 N 원화에 대한 환율도 이것도 민감하게 겹치다 보니까 네. 또 이게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하나와 그 A가 B가 돼서 C로 되는 이런 구조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요. 또 A가 B로 교환됐을 때 B는 또 C로 교환되는 이런 순차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결론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게 예,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거 자체에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서 네. 결과는 환투기 하면 되겠네요. 환투기. 네. 아, 저도 아까 그렇죠. 달러 얘기하셨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때 이제 인도로 오.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인도는 단위가 루피예요, 루피. 그렇죠. 예. 좀 생소하죠. 네. 루피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이제 받아서 갔는데 이거를 환전을 시기를 놓친 거예요, 국내에서.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비행기 시간에 쫓겨서 루피 생각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미국 달러로 다 바꾸자. 예. 일단 바꾸자. 네. 그래서 잔뜩 다 바꿔서 갔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예산을 짤 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면 네. 루피로 한 200만 원이 나온다. 네. 이런 생각을 갔는데 달러로 바꾸니까 한 3, 400만 원이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3, 4배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 뭔가 봉사활동 하러 갔지만 맛있는 것도 좀 더 사 먹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횡령인데요? 횡령이 아니죠. 횡령이 아니라 배임인데요? 배임도 아니고 그 살벌한 단어를 쓰세요. 농담이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예. 원화랑 달러가 세계적으로 쓰이는 가치가 다르구나라는 것도 저 대학 때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와타나베 부인처럼 네. 그런 식으로 발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돈 맛을 네. 보시기 시작했으니까. 아, 돈 맛을 보다뇨. 이제 봉사를 갔다가 아, 봉사에 저 달러의 가치를 느끼고 아, 맛있는 그렇죠. 걸 더 사 먹을 수 있었다. 이게 아, 결론이죠. 그렇죠. 뭐 돈 맛입니까? 아, 그렇죠. 군대로 다 봉사를 하셨겠네요. 많이도 드셨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이 때로는 이제 삶에서 이제 내가 어느 분야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네, 금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 3배로 바뀌는 그 순간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맛을 안 거죠. 돈 맛을 알면서 또 비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타짜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네, 저는 정상적인 네. 금융 경로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도 강원랜드 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합법적인 투자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합니다. 네. 네. 네, 결국 마무리도 약간 또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신 것 같은데. 다 잡았습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벌써 얘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벌써 다 되고 있어요. 오늘 끝 인사하기 전에요. 네. 이 추석이다 보니까 민족 대명절이잖아요. 그럼 전문가님들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뭐 덕담이라도 한마디 뭐 하시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김우정 연구원님부터 네. 덕담이나 아니면 네. 뭐 좋은 말이나 뭐 제가 네.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덕담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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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긴 연휴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긴 연휴인데 크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합니다. 훈훈하게 가야죠. 네. 처음이니까요. 네. 이제 부장님 엄청 고민하고 계셨죠. 아닙니다. 제가 좀 어립니다. 네. 추석인데요. 뭐 이제 어떤 항상 잘 쉬고 네. 잘 놀면은 수익률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쉬시고요. 메리 추석.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끝인사는 간단하게. 네, 빨리 끝나야 되니까. 네, 잘 끝내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적담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연휴가 길죠. 또 이번 연휴는 좀 빨리 찾아온 감이 있는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또 훈훈하고 또 따뜻한 명절 잘 나시고요. 또 비성길 또 왔다 갔다 하실 때 사고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장이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여는데요. 열리기 전에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시면서 저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